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잠깐 우리가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익힐 때 어떻게 하면 잘 익히는지 우리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지, 네.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요, 반드시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습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시면 더 좋지만요. 그거보다는 아침, 점심, 오후, 저녁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내용을 다룬 본문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그런 전문 수적보다는요. 일상성을 다루는 일상성을 다룬 내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문이 제일 좋다는 거죠. 신문이나 방송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은 아무래도 독해라든가 어휘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은 청취라든가, 그죠? 듣기, 흐리만은 듣기 능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송은 회화, 예,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요, 내가 익힌 그 영어가 그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공유할 사람하고만 영어를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해양학자를 만났을 때 그 해양에 관한 지식을 영어로 표현하고 들을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죠? 내가 정치를 하시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해양학을 통해서 익힌 영어 실력이 효과를 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요, 그러나 가장 직업이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신문이지 않습니까? 영어 신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네, 그 부분이고요. 그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휘의 확장성인데요. 어휘의 확장성. 자, 영어 단어가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 익혀야 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특히 동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다음 사전입니다. 사전을 통해서 동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하다가 exalt, enhance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exalt가 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exalt라는 단어의 사용법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단어의 사용법을 읽어보는 것을 결코 시간을 아깝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 실력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볼 때 잘 기억이 남고요. 암기가 잘 되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elevate, 또 glorify, 이런 쪽도 예문도 나오죠, 그죠? 또 읽어도 줍니다. Be exalted to the position of president. 또 예문도 있죠, 그죠? It seems he has an exalted opinion of this young Burns' ability. 그렇죠. 듣기 실력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읽어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반이어, 그죠? 이런 반이어 같은 것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동사를 익힐 때 그 동사의 반이어, 동의어, 그죠? 그 예문 같은 거를 잘 들어보시고, 비슷한 말도 다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그 어휘에 대한 확장성이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휘 실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이 적어놓은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하나씩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단어를 확장하시면 그렇게 일정 기간만, 예를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0개만 동사를 확장하시면 굉장히 동사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 어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적어질 것입니다.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남이 만들어 온 문장을 가지고요 하지만 스스로 동사 학습에 대한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사전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정리해준 단어장이나 어휘장, 어휘 노트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예,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항상 사전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고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를 비롯해서요 모든 외국어 학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인 어법을 익힌 후에는 글의 방향, 그죠? 또는 문장의 방향을 전환하는 접속사, 흔히 연결사라고 하기도 그죠? 연결사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외국어이든지 어법을 익혔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막 수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접이냐 역접이냐, 예를 들어라는 표현도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게다가 이런 식의 접속사, 연결사를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문장 안에서 하던 말 그대로 가는 건지 반대로 가는 건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언급한 방향 그대로 가는 건지 반대로 가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법을 익힌 다음에, 기본 어법을 익힌 다음에요, 접속사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엔 동사의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짧은 기간에 많은 외국어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